이 책을 쓴 이유는 코로나 때문이에요. 코로나 때문에 제 인생이 좀 많이 바뀌었는데, 어, 여권이 제가 작년 10월에 만료가 됐더라고요. 몰랐어요. 지금 1년 넘게 만료가 지났는데 만료가 된지. 여권을 아직 안 만들고 있거든요. 제 여권은 지금 3개가 붙어 있어요. 하도 많이 돌아다 보니까. 그 만료 기간 동안 3개가 붙어가지고 4개째를 만들려고 하다가 만드는 순간 이제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이제 터키 출장을 마지막으로 하고 못 갔어요. 근데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어제보다 나은 사람에도 제가 썼고, 그리고 강연에서도 이야기했는데, 제가 사실 여행을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행을 안 좋아하는 여행 작가입니다, 제가. 그래서 그 예전에 이제 글쓰기 강의를 했을 때 제 강의를 들으신 분이 사주팔자로 공부하시는 분이었는데, 제 걸 이야기를 해주니까 제 사주를 넣어보니까 제 팔자에 역마살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작가님 같은 분이 여행 작가를 하시느냐 되게 신기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있을 팔자래요, 제가. 집에 있을 팔자고 움직이는 걸 아주 싫어하는 팔자인데 제가 여행 작가를 하는 거 보고 너무 놀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도 여행을 별로 안 좋아해요. 여행이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코로나 때 집에 있으니까 좋더라고요. 하고 있으니까 맨날 뭐 중국집이나 다니고 이렇게 먹으러 다니니까 너무 좋은데 그래서 그 말은 제가 지금까지 여행을 일로 해왔다는 거죠. 저는 일을 할 팔자 사주에 일은 많아요. 일은. 그래서 지금도 끊임없이 일을 막 벌이고 있는데 그래서 여행을 일로 해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힘들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코로나를 겪으면서 좀 많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어요. 뭐 그 과정은 지금 30분 강의라서 이렇게 깊게는 못하고 하여튼 제 인생이 좀 많이 바뀌었죠. 인생의 방향이. 그리고 여권이 작년 10월에 만료된 걸 올해 6월인가 5월인가 알았을 거예요. 7, 8개월 동안 만료된 걸 몰랐죠. 아, 여권이 없어도 나는 괜찮구나 하는 걸 처음 이제 알게 됐죠. 여권이 제 인생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문서였는데 그게 없어도 저는 1년 가까이 살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행을 이렇게 쭉 보니까 여권을 쭉 보니까 그 찍힌 무수한 그 출입국 관리소 도장들 있잖아요. 세계 각국의 도장들이 이게 뭐 내 삶에 아무런 증거가 되어주지 못하는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됐어요. 많은 분들이 또 그걸 되게 여행을 하시는 분들은 자랑스럽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자랑 삼아 보여주기도 하고. 저도 옛날에는 그런 마음이 좀 있었는데, 아이고, 이게 뭐라고 싶더라고요. 전 세계 각국의 여권 도장이 다 있고, 어떨 때는 제가 이제 어떤 나라에 입국을 하면, 예전에 어떤 동남아에서는 그게 출입국 관리소 이제 쭉 직원들이 일렬로 서 있잖아요. 부스가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그 검사를 받는 쪽으로 다른 사람들이 막 구경을 와요. 다른 직원들이 구경을 와서 제 여권을 뒤집어 보면서 자기들끼리 도장도 막 이렇게 야, 이 나라 도장은 이렇고 이 나라 도장은 이렇고 하면서 뭐 자기들끼리 이렇게 돌려보는 경우도 있었어요. 제 여권을 보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그게 여행 작가들한테는 훈장일 수도 있잖아요. 훈장일 수도 있었는데 어느 순간 아, 이게 내 삶에 아무런 의미도 차지하지 못하는구나 하는 걸 이제 이번 코로나 때 알게 됐죠. 그리고 이제 제 인생을 좀 돌아보니까 수염도 이렇게 하얗고 이렇게 했는데 벌써 50이 됐더라고요. 50이. 제가 29의 여행을 처음 시작을 했는데 28, 예, 처음 시작을 했는데 벌써 50이 됐더라고요. 제가 와 22년 동안 여행을 했구나 하면서 돌이켜봤는데 여행을 하면서 제가 즐거웠나? 즐거웠던 기억이 별로 없어요. 매일 그 무거운 카메라 가방 메고 다니면서 지지다닌다고 이리저리 뛰어다닌 기억밖에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남들은 저를 굉장히 부러워해요, 사실은. 주위에서. 야, 제갑수도 모든 걸 다 가진 작가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뭐, 이런 북토크를 할 만큼 여행 작가로서 어느 정도 이름도 조금 쌓았고, 유명하진 않지만, 그리고 뭐 아이들도 나름 키웠고, 또 책도 내고, 뭐 여행도 많이 다니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부러워하는데, 저는 너무 제 인생이 불만스러워요. 아무것도 이런 거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거예요. 너무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보니까
조금 더덥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인생에. 지금까지 뭐 하고 살았지? 지금까지 뭐 하고 살았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문득 제 인생이 어디 있나 이런 고민도 들고, 그리고 과연 나는 여행을 하면서 즐거웠나 하는 걸 되짚어보게 됐죠. 근데 방금 말했다시피 전혀 즐겁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깨달은 게 여행은 무조건 즐거워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여행을 22년 동안 즐겁지 않은 여행을 해본 결과, 원고를 쓰기 위해, 사진을 찍기 위해 여행을 해본 결과 여행은 즐거워야 한다는 걸 깨달을 수가 있었어요. 근데 제 인생의 반이 지금까지 여행으로 흘러왔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인생도 즐겁지 않았겠죠. 그전에는 뭐 입시 공부하고 공부한다고 했고, 그죠? 또 취업 공부, 별로 즐거웠던 기억이 없었어요. 그래서 내린 결론이, 인생도 즐겁지 않으면 별로 의미가 없다라는 걸 느꼈어요. 지금까지 이제 50이 돼서 어느 날 문득 책에도 썼을 거예요.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재작년에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좋아하시던 그 꼬막을 놓고 밤에 이제 막걸리를 마시는데, 작년 이맘때였어요. 막걸리를 마시는데 아파트 그 베란다에 제 모습이 비치는 거예요. 희미하게. 희미하게. 그런데 거기에 아버지 같은 사람이 앉아서 혼자서 꼬막을 놓고 막걸리를 마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오늘 제가 제 모습이 너무 낯설어요. 저기 흰 수염의 남자가 앉아있구나. 저게 나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살아온 게 뭐지?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해보, 다르게 살아보자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 뒤로. 그래서 인생을 조금 더 즐겁게 살고 싶어요. 저는 이제부터라도 즐겁게 살고 싶고, 예전에 그 책에도 썼을 거예요. 몰디브에서 제가 이제 취재를 하러 스노클링 장비를 빌리러 갔는데, 거기 앞에 스포츠샵에 63세 이상은 그 스노클링 장비를 안 빌려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스포츠샵 주인한테 왜 안 빌려주냐고 물어보니까, 그 이상 사람들은 심장마비가 걸릴 수 있대요, 하다가. 그래서 안 빌려준대요. 그래서 돈을 100억, 200억 가지고 몰디브에 가도 놀 수가 없어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거기서 야자수 밑에서 그냥 책 보는 거, 유튜브 보는 거밖에 의미가 없더라고. 그 의미를 이제 즐겁지 않으면 인생이 아니다라는 걸 제가 이제 그 말이 비로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몰디브에서 느꼈던 그 말이. 그래서 제가 이번에 책을 쓰고자 했던 게, 모든 게 이제 프롤로그에 다 압축이 돼 있어요. 서문에 압축이. 그래서 그 구절이 나온 것 같습니다. 제가 읽어보면, 오랫동안 여행을 하며 좋은 여행은 즐겁고 유쾌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음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삶도 그래야 한다. 우리의 삶은 영원하지 않아서 즐겁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영원하면 뭐 잠깐 안 즐거워도 되겠죠. 근데 우리 짧게 사니까 언젠가 죽잖아요. 그래서 좀 즐거워야 하는 것 같아요. 사라지니까, 허무하니까. 이왕이면 즐겁게 사는 게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러면 인생이 즐거워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즐거운 인생을 만들려면. 간단하게 그냥 제가 즐거우면 되더라고요. 제가 즐거우면 돼. 남을 즐겁게 해줘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가 행복한 상태, 내가 즐거워야, 내가 행복하고 내가 즐거워야 남도 즐거울 수 있어요. 내가 행복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하고, 그 둘이 만나면 그냥 행복한 게 두 배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불행하면서 상대방을 행복하게 해주려고 한다. 또 상대방도 제 연인이 불행하면서 저를 행복하게 해주려고 한다.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봐야 그냥 0이 되는 거예요. 0. 먼저 자기가 행복한 상태에서 다른 사람을 만나야 그 행복을 온전히 느끼고 더 커지지, 내가 불행한데 남을 행복하게 하는 것, 그렇게 해줄 수도 없을 뿐더러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왜 비행기도 어떤 비상상황, 튜뷸런스라든지 저는 산소호흡기가 내려오는 경험을 했거든요. 산소호흡기가 내려올 때 어떻게 하면, 먼저 비상사태 구급처치 요령이 어떻게 되죠? 자기부터 먼저 써야 되죠, 산소호흡기를.
자기부터 먼저 쓰고 애한테 씌워줘야 돼요. 옆에 애가 있으면. 애부터 먼저 씌워주면 안 돼요. 일단 자기부터 살아야 돼요. 그래 애를 챙겨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먼저 행복해야 주위가 보이고 남을 더 행복하게 해줄 수가 있는 거지. 내가 불행하고 짜증이 나고 불안한데 어떻게 남을 행복하게 해주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좀 알게 됐죠. 그래서 이제 저는 지금까지 이 책을 쓰기 전까지 위로라는 주제로 책을 써왔는데 남을 위로하는 글을 써온다고 했거든요. 정작 저를 스스로 제가 저를 좋아하게 하고 위로하는 글을 쓰지 못했더라고요. 그래서 나를 위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 이렇게 좀 고민을 했죠. 그런데 코로나를 겪으면서 저도 모르게 알게 됐죠. 그게 뭔지. 그냥 맛있는 음식 먹으러 다니는 거였어요. 국내 동네 분식집 가서 튀김만두 먹고 막국수 먹고. 그러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어디 가서. 그래서 저는 뭐 지금도 한 번 간 집은 잘 안 가는데 맛있는 음식 먹으러 다니고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재미있고, 그리고 가끔씩 좋은 사람과 그냥 소주 마시면서 맛있는 음식 먹고 막걸리 먹는 게 좋더라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 별거 없더라고요. 살아보니까. 살아보니까 저 온 세계 다 다녀봤는데 별거 없더라고요. 갈라파고스도 가보고 북극도 가보고 다 가봤는데 남미도 가보고 하는데 집 앞에 중국집이 제일 좋아요. 갈라파고스에서 얻는 행복이랑 제가 중국집에서 맛있는 탕수육 먹으면서 얻는 행복이랑 크게 다르지가 않더라고요. 그걸 알게 됐죠. 근데 이제 그건 이제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책에도 썼어요. 그게 어, 세상 모든 음식을 다 먹어보고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어보고 멸치볶음이 제일 맛있다고 하는 거고, 멸치볶음밥 먹으면서 멸치볶음이 제일 맛있다고 하는 거 분명히 다르겠죠. 저는 이제 나이 좀 50 돼 보니까 아직도 더 살아갈 날이 많은데 50 정도 돼 보니까 뭐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걸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내린 결론이 인생은 실패도 없고 성공도 없다라는 거죠. 저는 뭐 지금 뭐 크게 갖고 싶은 건 없어요. 갖고 싶은 것도 없고 이루고 싶은 건 없어요. 이루고 싶은 건 남극은 한번 가보고 싶어요. 가서 펭귄 좀 보고 싶어가지고 남극 한번 가보고 싶은데 세렝게티랑 그 기린 좀 보고 싶고 사람은 별로 만나고 싶진 않아요. 그냥. 그래서 뭐 실패도 없고 성공도 없고 그냥 각자의 삶이 있을 뿐이다라고 걸 느꼈어요. 어제 그래 그 어떤 분의 유튜브에서 강의를 듣다가 그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배우 로버트 드니로 아시죠? 로버트 드니로가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그걸 메모를 해놨는데 제가 너무 좋아가지고 성취가 이룩한 성취가 나오더라도 흥분하지 마. 금방 사라져. 이렇게 인생은 그냥 가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가는 거야. 그럼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가면서 짜장면도 먹고 초밥도 먹고 피자도 먹고 이러는 거지. 예, 예. 그게 뭐 그렇게 소소한 행복을 느끼면서 인생 사는 것 같아요. 인생은 저는 뭐 다른 강의에서도 이야기하는데 불행하고 힘든 게 디폴트라고 기본값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본값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사이에 조금씩 가끔씩 행복한 반짝이는 순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그게 그 반짝이는 순간이 여행이 될 수도 있겠고 혹은 뭐 연인한테 프로포즈를 받은 날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 반짝이는 순간으로 우리 인생을, 그런 반짝이는 순간들이 점점 있어가지고 그 점이 연결되면서 우리 인생이 그냥 가는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구절을 쓰게 됐습니다. 빙수 가게에 들어가 빙수 하나를 시켰다. 책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한 숟가락 입속으로 가져가니 그 달콤함에 잠시 행복감입니다. 좋은 인생이다. 지루해지며 여행을 떠나고 라면과 돈가스, 달달한 빙수를 먹고 있으니 꼭 크다란 이념이나 지고지순한 사랑, 엄청난 부와 명예 같은 걸 이루어야 제대로 산 게 아니다. 그냥 즐거운 음악을 듣고 달콤한 빙수나 떠먹으며 틈틈이 여행이나 다니는 인생이면 충분하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구절이 나온 것 같아요. 이제는 뭐 별로 욕심 같은 것도 없고, 욕심이 하나 있긴 있어요. 하나 있긴 있는데
그것도 아주 소박한 욕심이에요. 소박한 욕심. 제주도 가서 사는 거. 네. 그리고 이제 또 살다 보니까 사실은 저는 이제 음식을 잘 모르거든요. 별명이 저주받은 미각이에요. 저주받은 미각인데 어떨 때는 소고기, 돼지고기도 구분 못하고 막그 가오리 먹으면서 홍어 맛있네 했다가 그 같이 다니신 박찬일 셰프한테 혼도 나고 그랬어요. 그래서 야, 차갑수 맛집은 절대 가면 안 된다. 뭐 이런 말도 있는데 근데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내 입에 들어오는 건데 내가 제일 맛있으면 되죠, 그죠? 다른 사람 입에 들어오고 음식 내 입에 들어가는데 저도 그게 막 싫어요. 그 맨날 그 셰프들하고 싸워요. 아니 평양냉면에 겨자 뿌리고 식초 치는 게 뭐 어때서 그러냐고. 나는 겨자 팍팍 치고 식초도 팍팍 쳐서 먹는다고. 내 입에 들어가는 건데 내가 제일 맛있으면 되지, 그죠?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자기 입에 들어가는 거 자기만 먹으면 되죠. 맛있게 먹으면 되지. 식사 다 하셨죠? 저는 못 먹었습니다. 배고프 죽겠다. 네. 그래서 먹다 보니까 그건 알겠더라고. 제가 아무리 저주받은 미각이라도 이게 음식이 한 가지 맛으로 이루어진 건 없다. 떡볶이 안에도 단맛이 있고 쓴맛이 있고 매운맛이 있고 냉면도 그죠? 신맛이 있고 매운맛이 있고 단맛이 있고 다 이렇게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막국수도 그냥 심심한 막국수라도 이렇게 먹어보면 고소한 맛도 있고 짠맛도 있고 또 같은 냉면집도 평양냉면 뭐 을지면옥이나 필동면옥도 여름에 저녁에 가면 짜고 그죠? 사람들 말 들어가면 짜고 육수 맛이 들쑥날쑥해요. 30년 동안 그 냉면을 30년 동안 만들어 온 분이 계속 만들어도 맛이 들쑥날쑥하고 그렇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그거 먹으면서 인생도 마찬가지다. 즐겁고 괴롭고 즐거우면 괴로운 일도 있고 괴로운 가운데 즐거운 일도 있고 혼자 있는 고독도 있고 행복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맛을 썼죠. 그냥 매운맛인데 단맛이 따라오고 단맛 속에 쓴맛이 들어있다. 짠맛으로 홀로 먹을 때 좋다. 쓴맛이 나더라도 오래오래 씹으면 단맛이 나온다. 단맛에 길들여지면 몸을 망친다. 담백한데 깊고 깊으니 여유롭다. 여유로우면 너그러워진다. 아, 이게 그냥 인생 같아요. 보면 제가 50년 살아오면서 이게 느낀 게 이게 단 것 같아요. 매운맛인데 단맛이 따라오고 인생에 매운맛 잠깐 봤는데 뒤가 또 단 것도 있고 그죠? 단맛에 또 어떤 보니까 그중에 또 좌절 쓴맛도 있고 배신도 당하고 그죠? 그리고 짠맛은 혼자 있을 때 좋더라고요. 고독은 짜요. 혼자 있을 때 우니까 눈물 흘리니까 인생은 쓰더라도 오래오래 입속에 머금고 쓰고 있으니까 또 단맛이 우러나오더라고요. 그죠? 근데 그 단맛에 길들여지면 몸 망쳐요. 그게 다 음식에서 제가 이제 배운 건데 그래서 뭐 이 책이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그냥 즐겁게 살자는 거예요. 별거 없고 그거예요. 그래서 조금 요즘 사는 게 좀 팍팍하잖아요. 그래서 너무 이 책 읽으시는 동안에는 뭐 여기 이제 세모람도 자기계발서라든지 이런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이 책 읽으시면 한 2시간 걸리나요? 2시간 정도에는 그냥 같이 먹고 싶은 사람 얼굴 떠올리면서 그리운 분 얼굴 떠올리면서 그러면서 인생을 조금 더 사랑하게 됐으면 좋겠다 예, 하는 기분으로 썼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원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식사하셨는데 식사하신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조금 준비를 해왔어요. 이 책에서 많은 분들이 그걸 인도 나갈랜드에서 애벌레를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애벌레 사진을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나갈랜드를 제가 이렇게 했죠. 애벌랜드를 그 애벌레를 먹었거든요. 애벌레 드셔보신 분. 번데기 다 그게 애벌레예요. 번데기가. 네. 근데 이제 여기서는 살아있는 걸 먹는다는 게 다르죠. 여기에는 사진이 없죠. 책에는 사진이 없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도대체 애벌레가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해하세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나갈랜드는 이런 데입니다. 산중에 인도에 있는데 가장 중산층이 부엌이에요. 이렇게 이제 부엌에서 밥을 합니다. 이게 미얀마의 국경 지역인데 전통적인 인도 분하고는 조금 다른 생김새죠. 이렇게 이제 이게 이분들이 마을 분들이 공연을 하시는 분들인데 이때 마을에 저랑 다른 한국 기자하고 2명이 갔었어요. 관광객이 2명밖에 없었는데 마을 분 30명이 저희 2명을 위해서 공연을 해주셨어요. 이렇게 전통 공연을 해주세요.
조금 더 들어가면 시골 마을 이렇게 있거든요. 이게 다락론 이렇게 누르면서 이렇게 살아요. 우리나라 강원도 산골하고 좀 비슷하죠. 아직도 수도에서 공동 수도에서 이렇게 하고 여기 이제 조금 번화가 시장이거든요. 가면 여기 이제 위에 계단도 이렇게 통로도 있고 시장인데 또 쌀을 이렇게 이제 이거 아시는 분 해보신 분 이렇게 하면 그게 가벼운 쌀 껍질은 날아가고 쌀알만 여기 남는 거예요. 아직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제 현지 분들 이렇게 배 짜고 이렇게 삽니다. 여성분 남자들은 밖에서 일하고 여성분들은 배 짜고 이게 실제 생활 모습이에요. 아직도. 공연하고 추워서 밤에 추워서 예, 이렇게 담요 뒤집어 쓰고 이렇게 있는 풍경인데 이게 제가 잔 호텔 이거 얼마일까요? 하룻밤에 조식 만 원? 포함. 예? 아닙니다. 조식 포함. 5달러. 예. 저는 옛날에 1달러짜리 잡았어요. 그 라오스에서 1달러짜리에서 자고 그랬어요. 여기 이제 시장 이거 네, 시장 사과 파는 아저씨가 졸고 있어요. 졸고 있고. 자 여기 오른쪽에 보이나요? 이게 뭘까요? 이게 벌집인데 여기 안에 애벌레들이 있어요. 여기 분들이 벌꿀은 안 먹고 애벌레를 먹어요. 이렇게 애벌레를 이게 식료품 코너에 있는 거예요. 제가 몰라 이게 왜 식료품 코너에 있니까 하고 가이드한테 물으니까 야 이거 먹는 거니까 당연히 식료품 코너에 있지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뭐 과일이랑 이렇게 같이 넣어져 있어요. 이게 과일이 아니고 이게 애벌레입니다. 이게 그런데 사진이라서 그런데 동영상 보면 꿈틀꿈틀하고 있어요. 계속 이거 날 걸로 보여요. 손에 이렇게 저도 이제 손에 올려서 이렇게 톡 털어놨어요. 그러면 이 애벌레들이 혀 위에서 꼬물꼬물 기어다니거든요. 참 쉽지는 못하죠. 이제 저는 쉽지는 못하고 그냥 꿀꺽 삼키는데 목젖에서 여기 딱 걸려요. 여기 목구멍에. 커서 안 넘어가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꿀꺽 삼키면 그냥 꼬물거리면서 내려가요. 이렇게 애벌레들이. 이건 또 다른 애벌레 종류. 애벌레 종류도 이렇게 각양각색으로 많이 먹습니다. 드실 수 있겠어요? 근데 저를 먹어요. 왜냐하면 먹으면 뭐라도 한 줄 쓰니까. 제가 먹어야 제 책을 읽는 분들이 좋아하시잖아요. 그죠? 침 삼키시는 분 있네. 이걸 이제 어느 마을에 갔는데 결혼식 한다고 소하고 돼지를 잡았는데 마을 분들이 직접 이렇게 해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이죠. 그죠? 이렇게 밖에서 하면. 식품위생법상 우리나라는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걸려 있어요. 잡은 돼지 머리하고 이렇게. 표정 한번 보세요. 이 소를 이런 소를 잡아서 이제 해서 먹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으면 이걸로 소머리 공단 끓이겠죠. 돼지 머리, 그렇죠? 돼지 잡을 때 여러분들 돼지 귀 드시죠? 다 돼지 귀 다 드셔보셨을 거예요. 돼지 귀. 여러분 순대 드실 때 그 꼬들꼬들한 게 돼지 귀예요. 근데 돼지 잡으면 귀청이 많이 나와요. 돼지 귀청이 따바하게 나와요. 그걸 다 깨끗이 씻어냅니다. 근데 예. 그리고 에티오피아의 민물회 먹은 이야기도 나오죠. 그렇죠? 에티오피아가 민물회가 이 구절이 182쪽에 나오거든요. 보면 많은 분들이 또 이것도 궁금해하세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게 민물회입니다. 회. 회예요, 회. 그 가운데는 소스예요. 우리나라 초장 같은 고추장 같은 소스인데 여기에 찍어 먹어요. 에티오피아는 육회도 먹거든요. 깨끗하죠? 괜찮죠? 드실만 하죠? 그죠? 이거 매운탕, 지리. 한 그릇에 우리나라 양치컵 같은 이런 컵에 한 그릇에 30원씩 팔아요. 드실 수 있겠다 하시는 분. 드실 수 있겠어요? 이렇게 이제 튀깁니다. 여기에서. 한쪽에서. 식사 다 하신 것 같아서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튀겨서 팝니다. 자, 이게 이제 시장 입구입니다. 제가 시장 입구 왔을 때 여기서부터 악취가 나는 거예요. 시궁창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고기를 잡아요. 이 배를 타고 나가서 여기가 호수거든요.
제가 여기에서 이게 신발이 빠졌는데 그 신발을 버렸어요. 그 도저히 신발을 못 신어가지고 냄새가 배어가지고 이제 펠리컨들이 이렇게 모여 있어요. 우리가 애니메이션에서 보던 펠리컨이랑은 완전 다르죠. 냄새가 조금 나기 시작하죠 이제 슬슬. 자, 이렇게 이 곡입니다. 아까 했던 게 민물에서 잡은 전어 같은 이 고기를 이렇게 이 바닥에 비늘하고 떨어져 있는 거 보이시죠? 여기에서 바로 해체를 해요. 여기서 이분들이 사가고 여기가 어시장입니다. 시장 바닥 이렇게 깔고 이렇게 그냥 물로 이렇게 대충 씻어서 이게 여기에서 회를 떠요. 드실 수 있겠어요? 그럼 다시 먹으라고 하면 여기에서 떠서 네, 회를 주는 거예요. 아까 그게 나오는 거예요. 와, 저는 진짜 이거는 차라리 애벌레를 먹으면 먹었지. 다시 두 개 중에 먹어라. 두 개 중에 먹으라고 하면 그냥 애벌레를 먹지. 이거는 다시는 못 먹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안 먹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저는 이제 가면 이제 관광청 관계자들하고 몇 명이서 다니거든요. 그러면 한 7명이 제가 먹는 걸 기대를 하고 호기심, 그 기대에 찬 눈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면 먹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한 개 먹고 나면 또 하나를 더 권하죠. 항상 두 번을 먹습니다. 그래서 먹고 나서 이제 그때 이제 저는 디스토마 약간 이런 거 다 가지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그나마 이제 괜찮았어요. 아주 다행히 아프진 않았어요. 너무 다르죠? 역순으로 보시면 못 드시겠죠? 그죠? 맛은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정말 비려요. 정말. 네. 뭐 30분 벌써 다된 거 같네요. 그래서 저는 뭐 이거, 예, 그냥 이제 많은 분들이 이걸 궁금해 하셔서 제가 일부러 사진을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제 강연은 이번 책은 그냥 별거 없다는 거예요. 사는 거. 맛있는 음식이나 이렇게 먹고 다니면 그 행복이 200억, 300억 가지고 있는 행복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도 조금 더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사랑하는 사람과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즐겁게. 오늘 세모람 이렇게 너무 재밌고 의미 있고 즐거운 자리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책도 또 내고 이렇게 해줄 수 있으면 더 제가 더 깊은 생각, 더 깊은 마음을 보여드릴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제가 열심히 저도 글 쓰고 글 쓰는 일이 저는 자기를 돌아보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열심히 글 쓰고 해서 어제보다 나은 사람이 되어서 음식이 더 맛있고 인생이 더 깊어져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